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인감유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꼭 보시고 뭐 하나 더 보자면 제2국민은 옛날에는 뭐예요? 우리나라 최후 주소지 등록제 인감료 내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 나라에서 제2국민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우리나라 관공서에 가서 뭘 받으라고 이거 확인 인증을 받으면 된다. 그걸로 가름하겠다. 인증을 보내주면 자 가름하겠다 얘기예요. 가름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거기에 대체한다. 인감유명에 대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거기, 자, 이해관계의 승낙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나오죠? 그 103페이지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과 매매 목록은 자, 뭐 할 때, 이전 등기할 때 다시 언급을 할 겁니다. 이전 등기할 때 언급하는데 자, 2006년 1월 이후부터는 자, 2006년 1월부터는 매매 계약을 맺었을 때는 뭘 맺었을 때는 매매 계약을 맺었을 때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은 매매 계약서를 원인 징수로 낼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하고 부동산이 2개 이상이거나 1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여러 명이라면 이 뭐예요? 매매 목록을 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무슨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뭐가 나오면 거기 매매가 나오면 지금 뭐예요? 자, 뭐 지금 해놓고 나서 나중에 뭐 할 때 나중에 그거 할 때 여기 몇 페이지에 103페이지를 보라고 그래도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원인이 지금 현재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 계약을 맺죠. 이 매매를 맺고 두 사람이 매매 계약서를 한마디로 뭐예요? 2000 몇 년도 2006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이후부터는 뭐 이부터 매매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로 뭘 낼 때는 등기 원인 증서로 뭐예요? 원인 증서로 무엇을 등기 자 이 매매 계약서를 제출한다면 매매 계약서를 뭐예요? 계약서를 제출한다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매매 계약서를 제출한다면 밤에 등기소 가기 전에 구청이나 군청이나 뭐예요? 시청 들려서 뭐예요? 부동산 뭘 받아가라는 얘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아가라는 얘기예요. 거래 신고 필증을 받아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매매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매매 목록은 신고필증상에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만약에 뭐 1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면 당사자가 뭐예요? 수인이라면 뭘 내라고 이거 매매 목록을 내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거기 원칙 적용 범위 그래서 부동산 신고필증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거래가액 등기했는데 몇 년부터니까 2006년 6월부터는 실거래 금액을 등기부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중요하진 않고 자 거기 다만 2006년 1월 이전에 자 이전이라면 뭐예요? 그건 따질 것도 없어요. 검인받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라도 만약에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을이 뭐예요? 갑이 등기를 내서 뭘 받았으면 이 판결서를 받았으면 이 판결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이 검인을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검인 제도가 원칙이고 아까 예라 그랬죠? 예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거기 몇 페이지에 자 다시 거기 그 자 104페이지 보시면 매매 목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을 때는 뭐예요? 없을 때는 거기 등기부상에 실거래 금액을 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매 목록을 제출할 때는 자 당연히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104페이지 맨 아래 보면 자 뭐예요? 그 매매 목록을 안 냈을 때는 거기 등기부상에 실거래 금액이 3억이라고 썼죠? 근데 뭐를 매매 목록을 제출했을 때는 등기부상에 다음 페이지 거기 매매 목록이 뭐예요? 2006의 1호라고 매매 목록을 냈죠? 이 매매 목록에 여기 실거래 금액이 써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자 공인중개사가 되셨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왜 이 등기부상에는 실거래 금액이 안 보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매매 목록에 실거래 금액이 써 있으니까 뭐 뛸 때 매매 목록을 뛸 때 모두 같이 떼달라고 자, 이 등기부등본 뜰 때 매매 목록 같이 떼달라고 신청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자, 매매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당연히 뭐예요? 부동산이 1개라도 당사자가 뭐라면, 여러 명이라면 뭐예요? 매매 목록을 뭐예요? 목록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다시 기억합니다. 자, 뭐라고? 여러분, 거기 103페이지에, 자, 다시 103페이지 12번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과 매매 목록 원칙. 거래 당사자가 토지 또는 건물의 매매에 관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30일 이내에 그 관할청에 가서 신고한다 써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두 사람이 계약을 맺고 자 당연히 뭐예요? 매매 계약서를 그리고 여러분 쌍가르 4번에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거래가액 등기에 있어서 거래가액은 2006년 자 출시세요. 2006년 1월 이후에 작성된 매매 계약서를 등기 원인 증서에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이게 공동으로 신청할 때 적용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기 원인 증서를 매매 계약서로 공동으로 등기할 때는 거래 신고 필증을 등기소 가기 전에 먼저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부상에 이제 실거래 금액을 쓰는 것은 6월 1일부터 썼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대로 실시하게 된 것은 2006년 1월 1일 이후다 이게. 이전에는 검인받아야 됐다. 자, 그다음에 거기 그 넘겨보시면 그래서 그 동그라미 번에 매매 목록이 필요할 때는 자 기억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이거나 2개 이상이거나 니은 몇 개라 하더라도 1개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뭐라면 여러 명이라면 뭐예요? 뭘 작성한다고?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자 실거래 금액이 등기부에 안 써 있어서 매매 목록만 써 있으면 그 쌍가루 5번에 매매 목록의 등본을 왜 넓은 의미 등급이니까 매매 목록의 등본을 발법 갖거나 열람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 목록이 써 있는 그 등기사항 증명서를 띌 때 같이 떼달라고 신청해야 된다니 그 얘기지.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이제 뭐예요? 거기 106페이지 뭐라고 접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뭐가 이런 서류를 뭐해 오게 되면 신청해 오게 되면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 이런 서류 갖고 신청하게 되면 반드시 뭘 받는 게 원칙이에요. 접수 받는 게 원칙이다. 자 이렇게 뭐 하라고 이거 접수를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접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언제냐 하게 되면 전산정보 조직에 열 때 뭐 할 때 저장할 때 뭐가 된 걸로 본다. 저장할 때 접수된 걸 본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물건 변동은 앞에서 물건 변동 언제 생기느냐 하게 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고 식별별을 표시하면 등기가 완료되는데 앞으로 소급할 때 뭐 할 때 접수시다. 접수시는 전산정보 조직에 저장할 때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자 동시신청이라고 법에서 뭐라고 동시에 신청하라고 이렇게 동시신청이라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동시에 뭐 한다는 게 신청하라고 정해놓은 게 있다. 그 대표적인 게 자 무슨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플러스 무슨 등기하고 환매 등기는 동시에 하라. 환매 특이 같은. 그 다음에 또 이전 등기하고 무슨 등기는 신탁 등기를 동시에 하라 이렇게. 자 두 개 이해해 줍니다. 뭐 구분 건물에 관해서는 자 나중에 구분 건물 등기할 때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자 기본적인 두 개가 항상 뭐하고 뭐는 환매 등기와 이전 등기, 신탁 등기와 이전 등기는 뭐라고 동시신청이다. 자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심사를 해요. 심사를 하는데 아까도 봤지만 심사는 뭐예요? 등기관의 실적 심사 권한은 없어요. 항상 뭐라고 형식적으로만 이게 형식적 형식적으로만 뭐라는 게 이거 심사를 하라. 서류 심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뭐예요? 심사를 하는데 서류가 뭐 하게 되면 이렇게 서류가 뭐예요? 서류가 완비가 됐어요. 서류를 다 갖췄다. 서류가 완비하게 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을 해요. 기록하고 플러스 그다음에 어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받는지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예컨대 저당권이 4억이에요. 저당권이 채권액이 4억인데 실수로 뭐예요? 만약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면 40억이 되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 책임 소재를 정확하기 위해서 자 기록하게 되면 자 식별부를 표시해요. 식별부를 표시한다. 그럼 식별부를 표시하면 등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등기가 완료가 되죠. 등기가 완료되면 당연히 뭐예요? 누구한테? 등기 권리자한테 자 이렇게 등기 권리자한테 무엇을 등기필 정보를 교부를 해요. 등기필 정보를 교부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뭐예요? 소유권이 바뀌면 무슨 사항을 이 소유권 변경 사항을 소유권 무슨 사항을 변경 사항을 통지해요. 변경 사실을 뭐 한다는 게 변경 사실을 통지해 준다. 이게 통지. 어디에다가 소관청에 준다. 대장 소관청에 통지해 준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갑에서로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세금을 뭐예요? 누구한테 받으라고? 자, 새로운 소유권자한테 받으라고 이렇게 통지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서류가 뭐 완비가 되지 않고 서류가 뭐예요? 미비하다. 서류가 뭐하다?
서류가 만약에 뭐예요? 미비하다, 갖춰지지 않다. 서류가 미비하니까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절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걸 뭐라 한다는 게 그게 바로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각하라고 한다는 게 각하라고 한 것은 정확한 뜻은 등기관이 등기부에 자 기록하는 걸 거절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각하사유는 몇 조에? 각하사유는 법 29조에 이렇게 뭐예요? 법 몇 조? 29조에 자 이렇게 29조에 몇 호부터 1호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뭐예요? 11개가 이제 11개가 규정돼 있다. 29조 1호부터 11호까지 11개가 규정돼 있다. 1호는 관할 위반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등장하는 건 뭐예요? 가장 잘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2호예요. 2호. 자, 2호가 뭐예요? 2호가 사건이 뭐라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것이 뭐예요? 아닌 경우다. 아닌 경우. 이게 몇 호라고? 아닌 경우. 이게 2호라. 이게 2호. 이게 시험 문제 중요하다.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이게 시험 문제 중요하니까. 여러분 책에 거기 그 107페이지 자, 쌍가리 1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있죠? 하여튼 각하사유 별표해 주시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서 이제 규칙에 나오는 게 요점 중에 하나죠. 기업관 이유는 외울 거 없어요. 왜? 등기 능력 없느니까 법령에 근거 없느니까 없으니까 뭐예요? 등기할 게 없고. 그 다음에 거기 디귿은 뭐예요? 디귿은 전유 부분은 대지권과 여러분 이제 민법 이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배우면 자 구분 건물은 아까 얘기했죠?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대지권하고 분리해서 처분하지 말고 그 어디에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땅을 팔은 걸로 땅 지분을 팔은 걸로 효력이 있다 그랬어요. 농지전세권 등기 안 된다 배웠죠?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 왜? 저당권은 채권에 종된 권리니까 뭐하고 분리하지 말라. 채권과 분리 처분하지 말라 그랬고. 자 비읍하고 시읒은 뭐예요? 외웠죠? 뭐라고?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그 다음에 관공서가 촉탁할 것을 신청하지 말라고 그랬고 보존 등기가 됐는데 또 보존 등기하면 등기부가 두 개니까 중복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치읓이고 허용할 수 없는 게 명백한 것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 나오죠. 그래서 부일용. 자 부일용 뭐예요? 부일용 조소지. 부일용 조소지 자기 몸 안에 자기 지분만에 뭐 없다고 보상 없다. 이렇게 보상 없다. 자 기억을 해보자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자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 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자 용익 물권만 신청하지 절대 부동산 일부에 이 저당권이나 소유권 전등기 이거 하지 말라니까 이거 이런 거 이거 등기해오지 말라니까 이런 거 이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다. 이 공유지분 있죠? 이 공유지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무슨 물건을 이 용익물권 등기 이 용익물권 등기 있죠? 이거 등기해오지 말라니까요. 용익물권은 지분에서 안 되니까 이런 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분 암기 방법 그거 자 이렇게 제가 그 저 사이트 올렸죠? 그 보충 자료 올려놓은 거 이거 보시면서 뭐에 붙여 이제 이게 실타래. 그러니까 다 암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실타래가 풀리면 하나씩 생각이 나니까 이게 실타래예요. 그래서 부일용 부동산 일부 부일용이라는 저수지는 자기 지분만에 보상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이 자기 지분만에 무슨 등기하고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 그게 뭐예요? 이거 자기 지분만에 거기 어디에 그거요? 거기 비읍하고 시읒 있죠? 여기 비읍이고 여기 시읒이죠? 자기 지분만에 상속 등기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뭐야. 농지의 전세권 넣는 게 안 되고, 분리 처분하지 못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구분 건물은 대지 사용권,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은 대지 사용권과 분리해서 처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과 부정하니까, 자, 지역권 넣는 게 안 되고, 자,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하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니까, 이거 여러분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최소한, 여러분 동영상 최소한 5번은 꼭 들어야 됩니다. 몇 번 들으라고? 5번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중요하다. 자, 그럼 넘겨보시면 우리가 거기 108페이지 각하사유를 강간 등기에 효력해서 1호하고 2호는 있죠? 1호하고 2호는 절대무예요. 이거 등기해봤자 절대무효니까 등기부를 뭐예요? 자, 등기부를 만들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무효니까. 직권만 써요. 근데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는 앞에서 우리가 유효권을 공부했지만 무권대리에 등기했다든가 죽은 사람 명의로 등기했다든가
자, 그다음에 자, 인감리 위조가 됐죠? 그래요. 그런 것들은 다 절대 무효는 아니고 뭐가 부합되면 실체 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설명해 준 거예요. 취하는 이제 18회 이후로 안 나오고 있으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자, 그다음에 등기 완료 절차 아까 이제 등기필 정보 통지한다 그랬죠? 권리자한테. 그다음에 여러분 2번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 있죠? 그거는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소유권 뭐라고 변경 사실의 통지는 조그맣게 뭐하고 별표해 두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등기관은 다음 각호에 등기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뭐예요? 토지는 지적소관청에 건물은 어디에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 뭐 한다는 게 이거 통지를 한다.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 각자 알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넘겨보시면 우리가 다음 중 아닌 것 하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 조는 게 이렇게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자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사람한테 받으라고 통지를 소관청에 하는데 거기 1번, 2번, 3번, 4번이 있다는 게요. 소유권 보존이나 이전 등기 소유권의 변경, 공유를 합의로 바꾼다든가 합의를 공유로 바꾼다든가. 자, 그다음에 소유권의 명의자. 자, 충청도에 땅을 산 사람이 서울에서 어디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대전으로 이사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살다가 대전으로 만약에 이사 오면 충청도에 있는 서촌군에 있는 그 관청에서는 대전시에 있는 그 사람 주소지로 재산세, 과세 뭐예요? 자료를 보내줘야 되겠죠? 통지서를. 그래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점. 근데 이제 5번이 뭐냐 하기는 답이 뭐냐? 답은 이제 거기다 여러분 그 빈칸에다가 답이라고 해놓고 쓰세요. 뭐라고? 만약에 뭐예요? 자, 이렇게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지만 소유권이란 단어가 나오지만 이렇게 소유권에 자, 소유권에 뭐라고 써 있고 소유권의 가압류라든가 그다음에 소유권의 가처분이라든가 소유권의 뭐예요? 가등기라든가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면 앞에 아무리 소유권이란 말이 있으려도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를 대장에 쓰지는 않아요. 그런 게 답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어디에 자 여러분 거기 자 119페이지 4장 뭐예요? 등기절차 강론 1이 나오죠? 등기절차 강론 1이 나오고 그다음에 등기절 강론 뭐예요? 2가 나오죠? 152페이지 2가 나오죠? 자,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예요. 그러면 이 등기 절차 강론 1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예요? 자, 그다음에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가면 명의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뭐예요? 표제부에 이 표제부에 뭐예요? 표제부에 자, 이렇게 보자.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에 이제 자, 명의가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뭐예요? 이런 식으로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와 설정 등기를 마치면 자, 등기부상에 뭐가 올라가요? 명의가 올라간다는 점. 이 명의가 올라가면 그 중에서 뭐예요? 일부를 고치는 게 우리가 뭐예요? 변경이고 전부를 지우는 게 뭐예요? 말소 등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표제부가 있고 이렇게 표제부. 자, 표제부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자, 갑구가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고 을구가 있다는 이거 있다는. 자, 그러면 이 표제부에 뭐예요? 표제부 1번. 자, 표제부 1번에서 충청남도 서촌군 장옥산이 뭐예요? 자, 지번이 100이다. 답이고 면적이 얼마고? 500제곱미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 1번에서 무슨 등기?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에 무슨 등기 하는 거이고 소유권에 보존 등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라고 보존 등기를 했어요. 누구라고? 갑이라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예요? 2번 뭐라고? 자, 소유권에 뭘 했어요? 소유권에 이전 등기를 했어요. 자, 누구라고? 을이라고. 자, 그럼 여기 1번에서 뭐예요? 이제 당연히 저당권에 무슨 등기를 했어요? 당연히 설정 등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설정 등기를 했다 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 목적이 이렇게 보존이나 이전이나 뭐예요? 무슨 등기는 설정 등기는 자, 이렇게 뭐가 올라가요? 이 명의가 이렇게 올라가요. 명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갑이라고 을이라고 병이라고 뭐가 올라간 거 이거. 그 명의가 올라가죠? 등기 권리자의 명의가 올라간다. 등기 명의, 등기 명인이 돼 갖고 이 명의가 권리가 올라가 있다니까. 권리가 명의자 권리가. 근데
자, 이거 이외에 뭐예요? 이거 이외에 목적이 세 가지가 더 있는데 뭐라고? 변경. 자, 그 다음에 소멸. 자,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이 있다. 그럼 어디에 등기부에 써 있는 이 내용들을 변경은 뭐예요? 일부를 고치는 거고. 자, 소멸은 뭐예요? 표제부는 다 표제부 부동산이 무너져 갖고 다 지우는 게 뭐예요? 그게 소멸이에요. 멸시 등기한다. 갑구 일구는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제부는 무슨 등기하고 멸시 등기하고 갑구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말소 등기하는 거예요. 처분 제한은 뭐라 했어요? 처분 제한은 가압류 가처분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119쪽에 그 의 변경 등기란 등기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객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 문제 등장하는 게 각종 권리하게 되면 객체 부동산 일부가 등기 대상이 되느냐, 공유지분이 등기 대상이 되느냐. 등기 대상이 되는 건 부동산 일부는 용의문건이 없고, 자 공유지분은 용의문건만 안 되고 그 얘기죠. 근데 이제 등기 변경 등기는 이 내용의 일부를 고치는 거니까 충청도 소재 하나, 지번 둘, 지목 셋, 면적대 이 네 개 중에 뭐예요? 등기부에 써 있는 등기사항의 일부. 우리가 이걸 등기의 일부, 등기사항의 일부라고 얘기해요. 등기사항의 일부가 후발적으로 실체관계가 불일치되죠. 왜? 누가 만약에 뭐예요? 이 소유권자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 뭘 지어갖고 답이라고 하는 땅에다 집을 짓는다. 그 집을 짓게 되면 뭐예요? 이 답이 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후발적으로 집 짓는 바람에 이 네 개 사이 중에서 일부가 뭐예요? 지금 현재 실체 내 눈에는 집이 있어갖고 실체관계가 뭐하지 않다는 게 이거 부합하지 않다는 그걸 뭐하는 거 이거 바로 고쳐서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고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종류는 부동산 표제부의 변경 등기, 갑구나 을구의 변경 등기 하는데 대지권의 변경 등기는 고민할 거 없고 부동산 변경과 표시 변경은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표제부라고 하니까. 자, 우리가 강학적으로 갑구나 을구가 있으니까 두 개도 나눴지.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항상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에요. 자, 누가 소유자만이 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이다. 그 단독 신청하는데 이제 2번 주등기로 언제나 뭘 하는 거 이거 주등기로만 하는 거예요. 주등기로만. 언제나 주등기 한다. 언제나 주등기로. 자, 다른 거 같아요. 충청도 100. 그다음에 면적 500. 이 답만 뭐로 고치는 거예요, 이거. 대로 고치는 거예요. 언제나 주등기 한다. 단독 신청인데 1개월의 의무가 주어져요. 1개월의 의무가 주어진다. 표제부는 뭐예요? 항상 1개월 이내 고치라고. 근데 의무가 1개월에 정해 주어지지만 과태료는 부과가 없어요. 뭔 없다고? 과태료 부과는 없다. 왜 그러냐면 이 토지 소유자가 하지 아니하면 이 대장소관청에서 건축물 대장소관청, 토지 대장소관청에서 촉탁을 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자, 선등록 변경이에요. 선 뭐라고? 등록 변경이에요. 선등록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먼저 대장을 고치고 뭘 첨부하라는 게 이거. 예, 대장을 첨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대장을 첨부하라. 이게. 자, 그러면 넘겨보시면 자, 어디에 거기 12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변경 등기 그래서 거기 쌍가리 번에 등기 절차의 특세, 대장 등록의 선행 있죠? 우리 여러분 그 앞에 그 변경 등기는 별표 한번 해주세요. 별표 한번 해주시고. 왜냐면 이게 복습하는 건데 단독이냐 공동이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그런 내용을 써야 돼요. 자, 그렇게 기본이니까. 자, 그래서 객체 부동산 일부가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변경 등기니까 등기사항 일부가 이제 뭐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단독이냐 공동이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 이 120페이지 다시 그 대장 등록의 선행 동그라미 치고 뭐부터 대장을 먼저 고치고 나중에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의무 1개월 동그라미. 그래서 우리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는 감정평가사 문제 2개월이라 틀렸어요. 1개월이에요. 1개월. 네,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다. 줄 치시고.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은 같은 얘기예요. 토지 건물은 같은 얘기인데 자,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게 이제 거기 합병의 제한사항이 있어요. 하필의 제한사항이 있는데 그 하필의 제한사항을 한번 보자. 하필의 제한. 그럼 거기 여러분 121페이지에 동그라미면 하필 등기의 제한이 있죠? 그거 별표합니다. 그거 별표하는데 거기 뭐냐 하게 되면 자, 두 토지를 뭐 하는데 이게 두 개를 하필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은 하필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자, 만약에 뭐예요? A라고 하는 뭐예요? A라고 하는 토지와 B라고 하는 부동산을 두 개를 뭐예요? 합병한다.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뭐예요? 일단 첫 번째 용익물권 있죠? 용익물권의 성질은 뭐냐 하게 되면 만약에 용익물권은 성질은 자, 이 두 개를 합병했을 때 일부도 등기가 가능하니까
하여튼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가 있다면 용익물권이 있다면 이렇게 뭐예요? 첫 번째 무슨 물건이 있다면 용익물권, 이렇게 용익물권과 뭐가 있다면 자 임차권이 있다면 이 등기는 뭐 할 수 있다는 게 이거 합병이 가능하다. 성질이 그렇다는 게 왜 용익물권은 뭐예요? 용익물권은 A 땅에만 지상권 등기가 돼도 B 땅이 없다 하더라도 자 이 땅 일부에 지상권 등기가 되니까 하여튼 합병했을 때 부동산 일부에 등기할 수는 용익물권은 무조건 합필이 가능하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 같은 경우에 저당권이나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이 저당권은 자, 만약에 뭐예요? 자, A 땅에도 저당권, B 땅에도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이게 뭐예요? 이게 자, 기본적으로 저당권은 A 땅에 됐고 B 땅에 안 됐으면 합병 못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저당권이 뭐예요? 두 토지에 자, 이렇게 합병 대상 토지에 뭐라고? 합병 대상 뭐라고? 토지에 뭐가 존재하고 있다? 저당권이 만약에 있을 때 이 저당권이 등기 원인 연월일과 등기 뭐라고? 원인 뭐예요? 등기 원인 연월일과 뭐가 접수번호가 뭐하다면 접수번호가 동일하다면 이거는 뭐예요? 합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도 저당권 여기다 저당권 됐는데 이게 뭐예요? 등기 신청한 날이 뭐예요? 창설적으로 똑같다면 뭐예요? 나중에 합병하면 하나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추가적이나 다르다면 안 돼요.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다는 건 똑같이 신청했으니까 중간에 다른 제3의 권리가 들어갈 틈이 없다. 이게 가능하다는 점. 그 세 번째 뭐예요? 합병 대상 토지에 무슨 등기가 돼 있으면 신탁 등기가 돼 있죠. 신탁 등기가 돼 있으면 이게 이제 작년에 새로 들어온 것인데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이것만 합병이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별표라 그랬죠? 합병의 제한사항. 그래서 그 니은번에 자 토지 일부의 성립이 허용되는 즉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 제한은 지역권 이외의 것은 안 된다는 점. 따라서 토지 일부에 성립할 수 없는 저당권이나 추가 공동저당, 소유권의 가등기, 여하튼 부동산 일부가 아닌 건 다 안 돼요. 그러네 예외적으로 왜 하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하필되는 모든 토지에 뭐가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뭐가 있다면 저당권이 있다면 뭐예요? 그건 하필할 수 있다. 그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다만 가로 열고 양 토지에 뭐라고 신탁 원부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가 돼 있죠?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딱 세 가지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두 개가 다 신탁 등기가 있으면 이거 세 개가 가능하다. 그래서 하필이 가능한 거 세 개 복잡하게 써놨는데 세 개가 뭐라고? 다시 세 개가 자 니은번에 뭐예요? 그 외에는 합병할 수 없다니까 요것만 가능하다. 첫 번째 그 얘기죠? 토지 일부 허용하는 거. 두 번째는 거기 박스 안에 양 토지상의 신탁 원부 내용이 동일한 신탁 등기. 두 번째. 세 번째는 저당권이 뭐가 같아야 돼요? 등기 원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다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112쪽에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똑같아요. 토지나 건물에 같아요. 항상 단독 신청이고 선등록 변경이고 그 다음에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니까 언제나 주등기로 해야 되니까 언제나 주등기 한다는 거 그게 지금 등기 실행이 뭐야? 등기 실행은 안 써놨네요? 등기 실행 안 써놨죠? 항상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항상 주등기래요. 무슨 등기 한다고? 항상 주등기 한다. 그래서 거기 112조에 부동산 표시 변경 의 나오고 등기 신청 나오고 그랬죠? 등기 신청 나오고 1개월 나오고 같으니까 그 아무데나 그냥 그 맨 밑에다가 그 맨 밑에 써놓으세요. 뭐라고? 언제나 주등기를 한다고 써놓으세요. 언제나 뭘 한다고? 주등기를 한다. 이렇게 써놓죠. 자, 그러면 123페이지에 거기 자, 하필 등기 신청할 사유가 해당하는 거 써놨죠? 22대 시험인데 자, 이 해당 가압류는 무조건 안 돼. 전세권 2번 전세권 되고 3번에 뭐예요? 저당권은 뭐가 돼야 돼요? 등기 원인 연월과 접수번호가 동일해. 이건 되죠? 그 다음에 4번과 5번도 지상권 전세권. 이게 무슨 물건 나오면 이렇게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돼. 자, 근데 저당권 나오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저당권 나오면 뭘 봐야 된다고? 앞에 등기 원인 연월과 접수번호가 됐는가. 그러니까 아까 4번하고 5번 지상권이라는 단어가 지상권, 전세권 나오면 무조건 돼. 3번처럼 저당권 나오면 앞에 뭐가 받아야 돼요? 등기 원인 연월과 접수번호가 동일하. 이거 돼. 2번처럼 전세권 나오면 무조건 돼. 안 따져도 돼. 근데 1번은 뭐예요?
뭐가 아니니까 전세권, 용익물권도 아니고 저당권도 아니죠. 그건 안 된다. 이게 1번이다. 자, 그러면 6번에 권리변경 등기가 있죠. 권리변경 등기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권리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저당권의 채권액이 이 저당권의 채권액이 만약에 뭐예요? 아까 7천만 원이었죠? 예, 7천만 원이었다. 자, 그 다음에 변제기가 언제고? 물론 채무자가 채무자가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을이고. 그 다음에 자, 변제기가 자, 2021년도 언제? 예컨대 3월 자 5일이다. 자, 그 다음에 권리자가 누구예요? 권리자가 병이다. 치다요. 그죠? 그럼 누구하고? 자, 을하고 병하고 뭐예요? 을과 병이 재계약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로 올리자고? 1억으로 올리자 그랬을 때 일단 원래 원칙은 1-1번에서 1번 저당권의 변경 등기해서 얼마를 해야 돼 이거? 1억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뭐예요? 공동으로 신청하고 원래는 부기등기 원칙이죠? 근데 뭐가 생겼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자 2순위권자가 생겼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이 1억 2천이다. 자 이게 조용이다. 그죠? 그러면 과연 여기 1-1번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 뭐예요? 1번 저당권의 변경 등기를 얼마를 1억을 뭐예요? 1억을 이걸 뭐로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 얘는 뭐예요? 을이란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면 1순위가 7천이 있으니까 내가 1억 2천 빌려주면 1억 9천이죠? 1억 9천이죠? 그럼 부동산 가격이 4억 정도 되면 아무리 유찰돼도 1억 9천 빼봤자 돈을 받을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근데 만약에 뭐예요?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자, 이 사람이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만약에 이거를 부기등기를 해버리면 이 부기등기 주등기 하니까 이게 뭐예요? 3천만 원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혼란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동의를 안 해주면 무슨 등기 하라는 얘기예요? 주등기를 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권리변경 등기는 자, 의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등기의 등기부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에 기재된 권리의 내용이 후발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컨대 지상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나 단축이나 치료 차임 및 증가. 그거 아까 얘기했죠? 그 피담보 채권, 저당권의 채권액의 증가 감소. 전세금의 증가 감소. 이런 게 바로 권리변경 등기예요. 그리고 항상 거기 123쪽 밑에 항상 공동이 있다. 이거 항상 누가 하고 갑과 을이 뭐를 신청하는 것이다.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게 꼭 기억해 두자. 공동 신청이다.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등기 실행 있죠? 등기 실행은 뭐가 원칙이에요? 부기등기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기등기가 이렇게 부기등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자, 권리변경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부기등기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다만 권리변경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 3자가 있을 때도 승낙서나 판결서를 첨부한 부기등기. 이 사람의 승낙서나 판결서를 첨부한 부기등기해요. 근데 디귿번 이 3자의 승낙서나 판결서를 첨부하지 못한다면 주등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일단 7천만 원이 1순위예요. 자, 1억 2천이 2순위예요. 요건 변경되니까 요게 3순위. 3천만 원이 3천만 원이 3순위예요. 왜? 여기 7천에 1억에서 7천을 빼야 되니까 3천만 이게 3순위. 그러면 이게 주등기라면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이게 부기등기하면 지워야 되는데.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없으면 주등기. 없으면 주등기예요. 없으면 주등기입니다. 없으면 주등기를 하라. 아니고 없으면.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거기 115쪽의 등기명인의 표시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항상 단독이에요. 누가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살다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 살다가 자, 서울특별시 이렇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11호 이사 갑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2번 등기 명인의 무슨 등기예요?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예요. 표시 변경 등기다. 원인을 정보해요. 2-1이다. 항상 단독 신청이에요. 항상 단독 신청이고 하나 더 언제나 뭘 한다고 언제나 부기등기 하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단독이고 부기등기다. 그것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자 쌍가리 1번에 단독 신청 동그라미 치고 단독 신청.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3번에 직권 변경은 필요 없고 거기 언제나 부기등기 한다. 언제나 부기등기 하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제 그 단독 신청할 때도 표시 변경은 단독이에요. 이 권리 변경만 공동이에요. 권리 변경 공동인데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객체는 권리 사항이 아니니까 등기 사항의 일부를 고치는 거 있죠? 일부를 고치는 게 이게 후발적인 변경이고 처음부터 잘못 쓰면 경정이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객체 단독이냐 공동이냐
주등기냐 부기등기 하느냐. 그죠? 특히 이 권리 변경은 이해관계인 이 사람의 승낙서나 판결서가 없으면 뭘 한다고? 주등기한다. 이걸 여러분 이제 봐두셔야 돼요.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자 126쪽에 있죠. 그 127쪽에 그 변경능력까지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